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반도체 멘토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에이징랜드가 되겠습니다. 에이징랜드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또 변곡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데이업에서는 상장된 전 종목에 대해서 담당 멘토가 밀착해서 해당 종목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와 이슈들 빠르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기 쉽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 꼭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징랜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와 MPU 시대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SK텔레콤과 연관이 높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SK의 계열사인 사피온이 만들고 있는 X330 칩을 현재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해당 칩 양산이 되면은 관련된 SKT 서비스에 많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에이닷에서 아이폰 통화녹음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후로는 이제 번역 실시간 통역 등의 서비스도 제공을 할 수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에서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통신회사잖아요. 통신회사지만 어느 순간부터 AI 회사로 좀 거듭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회사는 기본적으로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신규로 투자할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3G, 4G 혹은 5G, 6G 변환할 때 설비 투자할 거 아니면은 일종의 투자와 이걸 회수할 모멘텀이 없어서 고배당주로 엮였는데, 현재는 AI 관련된 산업을 또 일정 부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화를 하면서 AI를 사용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통화를 녹음해 주면서 통화 녹음해 준 거를 또 활자로 해주는 부분도 가능하고, 또 전화를 통역해 주는 부분도 큰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갤럭시 S24가 먼저 출시가 될 텐데, 어쨌든 출시가 되면서 시장 전반에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관련해가지고 에이닷X의 그 브랜드를 지속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SK텔레콤의 서버죠. 서버에 들어갈 X330이 큰 수요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X330은 연내 출시를 하고 2024년에 양산이 된다면은 에이징랜드에는 관련해가지고 양산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산 매출은 5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매출이기 때문에 에이징랜드의 큰 주가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출액이 1000억개 아직 안 되고 있는 에이징랜드인데, 만약에 X330 양산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1000억대 이상, 나아가선 다른 개발건들과 함께 2000억대 매출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다른 TSMC 내에 그 협력사들과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팹리스트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팹리스 기업들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SK랑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SSD를 만들고 있는데, 관련된 컨트롤러 생산을 TSMC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전방 수요가 좀 감소하면서 뭐 이거 컨트롤러를 하고 있던 파도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좀 비기도 했지만, 언제든지 SSD 수요는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시기에 관련된 요 컨트롤러 관련된 부분들 디자인 하우스를 GUC가 조율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에이징랜드가 갖고 온다면 관련된 매출도 또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SK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이 부분에 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 크게 두 가지인데, DDI와 타이밍 컨트롤러 T콘이라는 칩이 있습니다. 이 DDI는 이제 전방의 화소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결정해 준다면은, 이 T콘이라는 칩은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해주는, 뒤에서 타이밍을 조절해주는 칩인데, 이런 관련된 칩은 우리나라 1위 팹리스인 LX 세미콘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 시스템 사업부도 같이 하고 있는데, 관련은 사실 경쟁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LX 세미콘이 TSMC에 이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시 또 에이징랜드가 좀 끼어가지고 관련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팹리스와 그리고 대만의 TSMC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에이징랜드가 된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X330이 얼마나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단계 이제 레퍼런스가 올라가고 관련된 좀 추가적인 사업 영역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약간 이제 이런 관련된 NPU랑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11월 달 말까지 상당히 좀 뜨거웠다가 현재는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종의 조정 단계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랑 IP 기업들은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좀 정당화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이랑도 좀 비슷한 면을 볼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할 때는 비용만 나가잖아요. 돈만 이렇게 비용만 나가는데, 그리고 이거를 뭐 중간에 기술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신약을 만들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요걸 해야만. 근데 이런 IP 기업이나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할 때부터 돈을 벌고 이게 양산이 된다면은 계속해서 로열티로 또 안정적인 매출을 벌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리스크 값이 개발 매출 때문에 상당히 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관련해서 전방 시장에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면,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으로 한 단계 이 부분에서 지지를 좀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구간, 곧 21선이 나올 텐데, 21선을 통한 지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상으로도 현재 투신권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히 투신 외에도 연기금 쪽에서도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온디바이스라는 개념이 또 하나의 이제 큰 교두보가 될 텐데요. 이제 서버와 소통을 하지 않고 기기 단에서 AI 활동을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서버와 연결 없이 이 자체적으로 통화 녹음도 하고 이제 번역도 하고 이러면서 개인정보 보안성은 높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쓰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X330이 해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 기대하면서 에이징랜드가 다시 한번 이제 21선대에서 반등하기를, 그리고 매출액 2천억 이상을 가는 모습을 본다면은 충분히 2024년에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실적 규모가 나올 수 있을지 또 한번 체크하면서 구체적인 목표가도 다시 한번 조만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에이징랜드는 현 시점에서는 이제 지지선을 봐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이슈도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